안녕하세요. 폭포수가 거침없이 쏟아내리듯이 마치 거짓말처럼 가을의 기온으로 뚝 떨어져 버린 9월의 독일이 되었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차가워진 아침과 저녁 기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면서요. 라디오 유럽의 1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 분교에 총각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시냇물을 건너야 하셨나 봐요. 어느 날 조심스레 강을 건너다가 그만 징검다리를 헛디뎌서 바지랑 신발이 물에 흠뻑 젖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때는 마침 그 시골 분교에 부임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집에 와 계셨는데요. 젖은 신발과 바지로 퇴근을 한 아들로부터 물에 빠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의 처음 말씀은 괜찮느냐가 아니고 잘못 놓여서 그 발을 헛디디게 하는 그 돌은 제대로 놓고 왔느냐 하고 물으셨답니다. 선생님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자 어머니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냐고 하시면서 어서 가서 돌부터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어라 하셨답니다. 처음엔 선생님도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너무 서운하게 생각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선 어머님 말씀이니까 잘못 놓인 돌을 바로 놓고 돌아오는 길에 드는 생각은 역시 어머님의 그 사려 깊은 마음에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돌을 바로 놓는 마음으로 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 징검다리는 사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징검다리가 어떻게 왜 생겼는지 한번 사실은 찾아보았는데요. 유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누군가가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나씩 옮겨놓은 그 첫 돌이 어느 날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편하게 개울을 건너가는 사람들에게는 두고두고 고맙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한 어떤 그러한 사연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라디오 유럽 12번째 방송에서요. 한글 서예를 이어가고 있는 샘물회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 또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 그리고 그 순원왕후의 막내딸이자 조선왕조에서는 왕과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로 이어지는 한글 편지가 이렇게 멀리 있는 이국 땅 독일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긴 세월과 먼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저희에게 우리의 글씨로 몸소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계신데요. 그분은 바로 예술 백경자 선생님이십니다. 아이들에게 병풍을 만들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에서 시작한 한글 서예는 어느새 3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 부분 초대 작가로서 제자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글로써 전하는 선생님의 삶으로 이끌었답니다.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큰아이 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이순신 장군 생신날 그 4월 28일이 그 있잖아요. 그날 그 학교에서 어머니 붓글씨대를 하신 거예요. 애가 둘이니까 두 아이 평풍만 쓰면은 내가 서예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랬는데 여기 이제 책 쓰신 꽃들 스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어디 가서 봉사 좀 하나만 할래? 그래서 전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선생님이 봉사하라고 하니까 가서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벌써 가르치기 시작한 것만도 1989년서부터 가르친 거야.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다 보니까 독일까지 왔어요. 조선의 역사가 쓰여있는 조선왕조 실록에는요. 임금과 왕비들이 딸과 가족
아니면 좀 사사로운 그런 편지를 쓸 때는 항상 한글로 편지를 주고 받고 했다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효정의 왕비인 인선왕후가 남긴 한글 편지는 53장, 그리고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가 쓰신 33통의 한글 편지를 통해서 그 정갈하고 품위 있는 한글 서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한글을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들도 주고, 근데 글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쓴 거는 소년하고 이제 어필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나 왕후가 쓴 거는 어필이라고 하고, 그냥 궁녀들이 쓴 편지는 그냥 봉서라는 것이 뜨면 그냥 봉투기에 더 나온다 해서 봉서야. 봉투에서 그래서 뭐 이것도 봉서나 마찬가지인데, 어른이 쓰신 거니까 임금님이나 또 왕후가 썼으니까. 그래서 어필왕 있어요. 요 옆에 쓰신 거는 이 소년나무가 이제 공주 따님이 더운공주가 이 윤씨 댁으로 시집을 가셨어요. 근데 23살에 아기를 낳다가 돌아간 거야. 그래서 양자를 했어. 더운공주 사위가. 그랬는데 거기서 또 후손이 퍼진 게 이 쓰신 할머니의 윤배경 여사라고. 그래서 여기 윤용구라고 썼잖아요. 이 도자기 이 윤용구가 이 글씨를 쓰신 윤배경 여사의 아버님이세요. 근데 고종이 우리 정사기람이라고 중국의 역사를 아무나 다 볼 수 있게 번역을 해내갖고 80권을 번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 글씨가 아주 기가 막히시지. 근데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 것이다 하는 거를 윤백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꼭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 아버님 도장을. 이게 빨강이지, 그치? 요거는 그 윤할머니가 쓰신 건데 이분이 99세까지 살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전, 일정시대의 국전에 처음으로 한글로 되신 분이 할머니가. 예, 그래서 이분 이게 덕원공주, 그리고 순원왕후, 덕원공주, 윤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3대가 이 한글을 이렇게 보급시켰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 덕원공주가 글씨를 정말 많이 쓰셨어요. 순원왕후가 대단하신 분이고 결혼하실 때 책을 5,000권이나 가지고 가셨대요. 한글 서예를 대표하는 궁체는 그 당시 궁녀들이 쓴 글씨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들이 갖춰야 했던 그 엄한 몸가짐과 상전을 위한 충성심, 그리고 정말 끝없이 참아야 하는 인내심으로 오로지 왕실만을 위해 살아야 했던 궁녀들의 삶을 품고 있는 궁체는 엄격하고 단정했던 그들의 정신이 그러한 글씨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나 왕비 또는 대비라고 하던 궁 안의 웃 어른들에게 문안을 아뢰는 글이나 또한 집안 대소사 때 친가의 어른들에게 드리는 문안 편지, 때로는 21권에 이르는 중국 소설을 우리의 글로 필서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획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다 담아서 써야 함은 물론이고요. 반드시 법도에 맞게 아주 바르게 써내려간 그들의 글씨가 붓글씨로서의 멋과 아름다움으로 체계를 갖추어 당시 사대부 집안의 여성은 물론 일반 서민층까지 널리 쓰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태어난 한글과 예술성보다는 조금은 더 실용적인 목적에서 쓰여졌던 궁체는 갸냘프고 여리면서도 매우 단정하며 또 기품있고 단아한 우리 모습의 글씨체로 저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보세요. 이게 사람 인자에다가 여기 들어있지? 이게 사자야. 사랑. 요것도 사자거든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재밌게 들어 넣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나중에 글씨 쓸 때 응용하면 좋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글씨도 있고요. 이건 이제 해석이고, 이건 이제 해석이고, 또
이런 같은 이렇게 이런 글씨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소설이에요. 옛날 이렇게 이것도 민체로. 이게 우리가 쓰는 이제 분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이제 궁녀들이 응? 써가지고 궁중에서 어떤 날 저렇게 표현하면서 내려온 것이 그냥 분체 궁중에서 주로 썼으니까 그죠? 한 나라의 전통과 문화는 그냥 시간이 흘러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알려주어야 하고 또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갈 때 다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 8,500km가 넘는 정말 멀고 먼 거리에 두고 온 나의 나라, 또 우리들의 말들, 그 그리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글자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소망이 되었고요. 또 선생님을 이곳까지 오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멀고 먼 거리를 오가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요? 세상을 향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 열정이 이곳에서 우리들의 허전한 기죽음을 갱생시켜 주었답니다. 내 나라 아닌 곳에서 어느 순간 긴장하고 또 잠깐은 기죽어 지내다가 따뜻한 사람을 만나고 또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마치 그 한겨울 추위 같은 마음을 잠시라도 녹여주는 것 같아서 그 순간을 징검다리 삼아서 다시 걸어가게 된답니다. 그렇게 예솔 선생님은 한글을 사랑하는 저희를 정말 힘나게 해주셨답니다. 아마 선생님은 순원왕후와 덕온공주 그리고 우리가 구중궁궐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특수 공간에서 항상 긴장하고 흐트럼 없이 반듯하기만 해야 하는 상공들의 꼿꼿한 정신과 또 자신을 절제해야만 했던 기품을 글씨의 모습으로 또 저희가 배워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더구나 요즘 붓글씨가 필요할까 하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지루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붓글씨를 저희가 좀 더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우리의 글씨를 이어가도록 지금도 누구보다도 제일 열심히 또 더 많이 공부하고 계시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젓가락으로 썼어요. 나무 젓가락 부틀어갖고. 네, 여기는 붓으로 쓰고, 응? 근데 붓으로 쓰고, 이런 거는 나무 젓가락으로 쓴 거 뿌려갖고 써갖고, 이렇게 또 색깔을 쓰니까, 그래서 다, 글자가 다 이거는 붙었어. 벽돌 쌓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시골에 담 쌓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붙여서 다 붙어서 쓴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읽어서 하는 건데 여기다 무슨 말이 뭐라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못 썼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주려고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건 서예도 이제 막 붓이 아니라 아까 네,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공부하시고 또 써보고 제가 보다도 이제 서로 돌리자 하는 거죠.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저 캘리 배울 때 선생님이 이제 그런 기법을 일러준 거야. 이렇게도 한다. 그래가지고 부채도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붙여서도 넣고 내가 안 갖고 왔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이응하고 미음에만 넣는 거예요. 이 시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내년에는 동시 하나씩을 쓰라고 하려고. 네. 선생님 동시에 네. 이런 게 있어요. 눈이 내린다. 할머니 집은 아직 멀었다. 동생에게 붕어빵을 사줬다. 동생이 빵만 먹고 붕어는 어항에 기르자고 했다. 진짜 진짜 재밌어요. 내가 다 읽는 순간에 너무너무 그런 거보다도 그 내용 그거는 바로 보여지지. 옛날에 크던 옛날에 크던 내가 내 동생 집 다니면서
앞에서 길 가면서 뭐 사소한 생각이 막 나가지고 눈물이 핑글 들어. 이 시는 또 얄미운 새양지가 예. 하늘에도 사나 봐요. 낮에는 숨었다가 밤만 되면 야금야금 둥근 달 갉아먹고 손톱만큼 남겼어요. 그렇게 짝꿍이라는 그 근데 그거는 시도인데. 왼쪽에서부터 갔네요. 여기서도 가고 그렇지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말을 쓰려고 그랬지. 그랬는데 저기 뭐지 이거 작년에 작품한 거야.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나눠야 한다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배려로 늘 함께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겠죠? 예전 어른들의 글들을 한번 찾아보고 같은 한글이라고 하지만 또 쓰임새나 지금 쓰지 않는 말들도 있어서 그 뜻을 느껴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시간들. 한지 위에 채워진 먹물이 마음의 결과뿐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가는 과정 또한 정말 행복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지고 힘들어도 선생님의 한 말씀은 마음의 위로로 다가옵니다. 얼굴도 성도 모르는 구석에 꼭꼭 숨어있는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으로 그 순간의 삶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솔 선생님, 당신은 그러한 신비로운 힘을 이곳에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내일을 더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예솔 선생님이십니다. 박여선 작가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자신의 칼럼에서 징검다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등 내밀어주는 징검다리입니다. 손 잡아 건네주고 기다려주고 뒤돌아보며 조심스레 듬성듬성 놓인 디딤돌을 사람들이 함께 건너갑니다. 너와 나, 세월의 사이를 잇는 배려와 소통의 징검다리로 세상의 드센 물살을 건너갑니다. 내 편, 내 편, 갈라 싸우지 않고 달라도 괜찮은 세상. 가을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징검다리처럼 세상의 드센 물결과 또 급하게 굽이치는 순간순간에 서로 손 잡아서 함께 헤쳐가는 지혜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품앗이로 서로를 도와왔던 우리들의 넉넉하고 사려 깊은 바람이 불어오는 그러한 가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